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어도 목표는 하루에 한 발자씩 걸어야 도달할 수 있다. 한비야. 야. 감사 스마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발짝씩 매일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해서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꿈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대급 상승 파도가 지금 무주택과 폭락이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거를 눈치채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역대급 상승 파도에서 살아남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 집값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거 예전 폭등 시즌2 초입 보는 것 같다. 부동산 시세는 그 누구도 예견을 못하고 그저 다들 시대의 흐름에 업어가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예전 코로나 전후 2021년 전후 폭등했던 때 그때 초입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감사 스마일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고 2022년 23, 24, 25, 21년 하반기부터 제가 꾸준하게 지금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만 4년이 돼가고 있죠. 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21년 11월 정도, 11월경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진짜 이번으로 확실해진 듯 하다.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무언가를 억제하면 그 반동으로 더 튄다는 거. 일단 2번 반복 학습을 지금 완료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돈 얼마 풀지도 않았는데 진짜 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 이제 겨우 재명지원금 짤짤이로 푼 거고 당장 내년부터 국지광고 2개 더 온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버블이니 헛소리 하지 말고 원화가치 폭락한다 보고 꼭 부동산 아니어도 되니까 뭔가 해칭할 거 있으면 찾아서 싸라. 뭐 요즘에 금투자, 은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많이들 하는데 저는 한국 주식 코스닥, 진짜 코스피 저도 좀 확인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한국 주식에 그렇게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히려 진짜 꼭 부동산 아니어도 되니까 뭔가 해칭할 거 있으시면 꼭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AI 100조, 호남 태양광 100조, 트럼프 조공비 정부 출자 3,500에서 플러스 지금 민간 투자 1,500불, 지금 3,500억 불도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더 증가될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신박하다는 말씀을 9월 30일 날 이야기 드립니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의 자유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수도권 집값은 대폭등할 것 같다. 공급은 없는데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면 서울 집값은 희소성 덕에 더 상승할 거고 서울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가 경기로 빠지면서 경기도 집값도 상승할 것 같다. 공급 좀 하라니까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는 둥,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둥 헛소리는 하고 있는데 전 제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싶다. 거의 대다수의 국민 정말 8, 90%는 아마 제 명의로 내 단독 명의로 집을 갖고 싶지 LH랑 5대5, 뭐 6대4, 7대3으로 나누는 주택 갖고 싶지 않고 토지 임대부 주택 갖고 싶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최부심이 커밍아웃 이후로 지금 폭락을 주장하셨던 폭락이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완전 멘탈이 깨져가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방에서 관망하고 있던 분들까지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서울 상경해서 진짜 집도 안 보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 덜 오른 서울 수도권에 많이 있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울 6대 광역시랑 고양시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AI에게도 물어보신 분들 있던데 감사 스마일이 진짜 내년 26년 상반기 6월 말 전후로 완전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본론으로 GTX-A 역세권 아파트 지금 사셔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입니다. 지금 9월 26일 기준으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구리 및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제품, 그 다음에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 욕실 가구, 소방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까지 이렇게 25에서 100%까지 지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감사 스마일만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감수님들 중에서 아직도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무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진짜 추석 명절 연휴 때라도 의사결정 하셔가지고 추석 명절 지나고라도 꼭 내 집 마련에 동참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화서역 푸르지오라는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신분당선 이제 연장되어가지고 홈매실까지 연장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14억 1000에 계좌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평이 13억 4천에 거래가 완료됐는데,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고양시에 있는 지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덕원에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지금 싸 보이고, 진짜 고양시에 있는 지금 삼성벨트, 창릉점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너무 착하게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건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마냥 서울만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서울만 계속 고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서울로만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과연 그렇다고 하면 GTX A, B, C가 완성이 되는 2030년 조금 넘어서 뭐 C까지 많이 들어오는 건 2032년, 33년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GTX A가 내년 6월 말에 삼성경 부정차로 가게 되고 27년에 2호선 연결 통로를 만든다고 하면 진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30억, 40억, 50억을 가는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6억에서 9억, 뭐 운정에 있는 아파트 7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의견에 한번 조금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추석 명절 지나고 아마 움직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그 전에 앞으로 분양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작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텔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공급은 안 늘어나는데 정부가 민생지원금이랍시고 조 단위로 퍼부으니까 결국 화폐가치 폭락, 물가 폭등, 분양가 미친듯이 치솟는다. 교통이라고는 전무한 일산 식사동의 34평 분양가 8억 1000인데 창릉이 공공바 신도시라 싸게 나온다? 그건 그냥 판타지다. 애초에 창릉은 땅 자체가 비싸서 공공이라 해도 싸게 나올 일 없다. 여기에 교통분담금까지 또 GTX-A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도 넣어야 되다 보니까 교통분담금을 다른 여타의 3기 신도시보다 비쌉니다. 지난번에도 한 7천만원 교통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공공분양 최하가 9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10억 찍고 들어갈 것 같고, 민간분양 15억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GTX-A 주상복합 아파트 민간분양 하게 되면 15억 하더라도 완판될 거다. 아마 15억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민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민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올 초에 창릉 본청약 했을 때 계약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포기하셨던 분들의 그 글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기회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이런 임대를 갖다 많이 공급하는 이런 신도시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공급하는 건데, 오히려 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그리고 서민 신도시라고 쓰고 있지만 아마 창릉은 입주할 때쯤 되면 10억 신도시라고 읽게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GTX-A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GTX-A 노선 3단계 삼성경 무정차 통과되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과연 제 이야기에 어떤 분들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저처럼 인지도도 없고 인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고양시밖에 인지도가 없는 제가 최근에 은평에 노원에 계시는 분도 저에게 유료 상담을 받으면서 저를 갖다 제 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는지도 여쭤봤는데,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관심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채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표영호 TV를 갖다 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부익남 TV라든지 램금 TV라든지 빠숑님 TV라도 좀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갖다가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방송을 갖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고, 특히 GTX-A가 바꿔놓을
수도권에 있는 집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자리라든지 인프라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 나갈 건데 이 GTX A가 지금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고 더 나가서 내년 6월에는 삼성역 무정차로 간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고양시에 특히 GTX A 역세권에 있는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이라든지 연신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저는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 내년에 GTX-A 삼성역 무증차로 되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용인이라든지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그리고 동탄까지도 진짜 환승 없이 30분에서 정말 길게 잡더라고 하더라도 5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고 특히 27년 2월에는 만약 27년에는 2호선 연결 통로를 해가지고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되고 정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3대 업무지구 특히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종로 광화문의 일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 남도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라인 그 다음에 강동구 송파구를 갖다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이 GTX-A가 진짜 2년 후에 삼성역을 정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단계, 2단계 개통을 했고 수서동탄이라든지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구간에 일단 삼성역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개통하기 전보다는 개통하고 난 다음에 올랐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서울과 한강벨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만약에 그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게 될까요? 특히 이제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을 특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교통 호재가 계획되어 있고 제가 또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GTX-B가 이제 어쨌든 PF가 조달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지만 지금 GTX-B 같은 경우에도 31년 하반기 그런데 제가 GTX-A 뿐만 아니라 서해선이라든지 8호선 연장이라든지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여러 종의 이제 그런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개통 전 그 다음에 개통하고 개통 중 공사할 때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짜로 이 GTX-A가 적기에 개통했던 건 진짜 대단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 이면에 이 GTX-A와 B와 C가 수도권 전역에 들어오는 2030년 빠르면 28년에 이제 GTX-A가 먼저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런 부동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 50억 이상 100억 이상 살 수 있는 분들은 압구정이랑 대치랑 강남이나 반포에 있는 아파트 사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저는 10억 전후로 해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운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녀 양육하고 그 다음에 3대 업무직으로 빠르게 출퇴근 하시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울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GTX-A 누적 이용자가 190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은 정말 인기가 많고 수서에서 동탄까지도 일평균 이용객이 예측 대비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GTX-A의 지금 1단계, 2단계 개통, 3단계까지 개통을 안 했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파급 효과 그리고 킨텍스역 주변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고양종합운동장으로 해가지고 콘서트를 보러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까지 오는 것들 보면서 앞으로 GTX-A가 삼성역을 정차하는 일단 28년에 진짜로 고양시,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그리고 서북부의 부동산의 가치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연신내역을 갖다 빨리 갈 수 있는 3호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축이라든지 은평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대조 1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은 지금보다 더 가격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양신문의 GTX-A 개통으로 대곡역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산선 대곡역 1일 이용객 257%가 증가됐고, 개통 전에 이제 개통 후에는 15,47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주말에 버스 1일 이용객은 17% 감소했는데, 저는 이 대곡역도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 버스가 지금 적발하는 게 너무 불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부디 고양시장님 선거를 잘해서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고양시장님이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일자리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분이 꼭 내년에 고양시장님으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B가 PF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GTX-B는 건설기간 6년하고 운영기간 40년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운영 개시 목표가 2031년 8월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1년 8월에 개통을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분명히 늦어질 것이다. 빨라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GTX-C는 아직 착공을 못했지만 내년에 정말 GTX-C가 착공이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GTX-A와 B와 C가 만약에 다 완성이 되는 2032년 전후가 됐을 때, 2033년이 됐을 때는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거는 GTX-A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대 업무지구가 종로, 광화문, 강남, 그리고 여의도를 하지만 앞으로 4대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에서 삼성역까지, 그리고 삼성역 GBC 사업과 잠실에 있는 마이스 사업까지 같이 연계된다고 하게 되면 이 GTX-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클 거라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GTX-B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GTX-B를 갖다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갖고 한 5년, 6년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B로도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당장 2년 후가 되면 삼성역을 정차하는 오히려 GTX-A 역세권, 수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동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은 연신랩부터 시작해서 운정중앙역까지를 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GTX-B가 서울교통지도 다시 그린다. 업무 주거 경계를 허물고 부동산 가치를 재편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남에 살고 싶고, 삼성동에 살고 싶고, 잠실에 살고 싶고, 압구정에 살고 싶고, 반포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군이 있어서 살고 싶겠지만,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50억을 못 갖고 있어요. 20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6억에서 9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서울로 지금 들어갈 타이밍보다 차라리 앞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GTX A, B, C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관심을 갖고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 방송을 많이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남들 살 때는 팔고 나와야 되고 남들 사지 않을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고, 오히려 지금 갭이 30%대까지 지금 내려간 곳도 지금 마포라든지 성동 같은 경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은 위험할 수가 있고, 또 규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자금적인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남들 관심 갖고 있지 않은 GTX-A, B, 또 더 관심 갖고 있지 않은 GTX-C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에 만약에 GTX-A, B, C가 완성되는 그 시간이 2030년 넘어서 오겠지만, 그 전에 GTX-A가 서울의 교통지도를 다시 바꿀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GTX-A가 지금 개통을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보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직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지도 않았고 삼성역을 정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TX-B하고 C는 아직 갈 길, B하고 C는 시간이 많이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GTX-A에 지금 6억에서 9억대에 있는, 특히 저는 연신내역 아니면 대곡역, 창릉역도 30년 전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한 5년을 내다보고 내가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서울을
만약에 못 들어가겠다, 아니면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진짜 GTX A 역세권 아파트는 지금 꼭 매수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